서울고검장님, 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이화영이 말한 주장하는 뭐 연어 술 파티 이거 감찰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 받으신 건 맞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대검으로부터 지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요 실태 조사라는 거를 해가지고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근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화영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전해들은 수용자, 그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호교도관 진술, 5월 17일 출정 일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수용자라든지 개호교도관, 5월 17일 출정 일자, 이런 것은 법무부로부터 다 건네받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날짜 말이에요. 5월 17일 날 연어회 뭐 파티했다는 그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 이 날짜도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때까지도 설주환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6월 초에 당시 6월 초에 이화영이 스스로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자백 진술서를 쓰고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만 해도 설주환 변호사하고 이화영 피의자가 신뢰관계가 있어가지고 조사받을 때마다 다 동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어회 술 파티가 5월 17일에 있었다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한 게 6월 초니까 당연히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정이 있습니까? 예, 모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체 저희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가 또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요. 당시 이재명 당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사임을 종용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화영이 김현지 측에 설 변호사로부터 진술회유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통화 녹음도 가지고 있다. 설주환 변호사가. 이 부분 통화 녹음도 확인해야겠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런 실태조사 어떤 의도인지 뭐 법무부 장관이 이제 공소 취소로 아마 이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이런 관계 사실들 다 철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예. 조사할 생각입니다. 수원지검장님. 예. 이 수원지검장님 재직 시절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사건 자체가 그 박상용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했던 이화영 부지사 사건 1심, 2심 대법원 똑같이 유죄 판결 났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무죄 판결 난 사실이 없죠. 일부라도. 예, 이화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1심, 2심에 거쳐서 이화영 피고인 쪽에서 연어술 파티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대법원 그거 다 배척하고 유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2심에서는 그 주장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경기지사가 방북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100억. 그것을 쌍방울이라고 하는 업체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래서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은 수사하는 사람의 상식으로 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는 비용을 경기도 부지사가 마련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당시 경기도지사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재 관련 사건 재판이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한 것이고 관련 증거도 다 맞춰서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철저하게. 너무 잘된 수사예요. 요즘 1, 2, 3심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유죄 판결 나는 사례 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을 뭐 죽이려고 만들었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왜 우리가 범죄자라고 못 부릅니까? 죄를 지어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게 5개인데.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밑에 있던 부지사가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누가 범죄자입니까? 할 말은 해야죠. 어미준 검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이 쿠팡 사건 일용직 노동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례가 부천지청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약 16개 청에서 무혐의 되고 올해 2월 5일에는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대한통운 일용직 노동자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이 안 됐다고 기소했으나 그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사실 그런 무죄 판결 보고 기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국에 걸쳐서 여러 검찰청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른 청에서 처분한 내용도 보고 관련 판결도 보고 당연히 그런 것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검찰 간부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청장도 당시에 다른 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임검사한테 내용을 확인하고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한 30초만 조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주임검사 면담 이후에 제가 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3월 5일 차장 저 부장 3명이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지석 부장이 쿠팡 측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검 과장과 차장이 나눈 메신저에 지금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3월 5일 날 본인이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 저러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4월 18일 날 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5자리 의견서를 작성해서 차장한테 쪽지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쪽지라는 거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 있는 그 의사전달 시스템입니다. 그 쪽지에 보면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번에 보면 퇴직금 급여 보장법에 관해서는 주임검사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본인이 썼습니다. 즉, 2번에 걸쳐서 3월 5일 제 앞에서 그리고 4월 18일 문지석 부장이 차장에게 보내는 쪽지에서 이 사건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거의 다 드러났고 쿠팡 측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2번에 걸쳐서 담당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를 했고 명시적으로 쪽지에 남겼기 때문에 무혐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감찰을 받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거를 180도 뒤집어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낸 검사들을 상대로 조작, 왜곡, 누락, 누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검 감찰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